안녕하세요, 말풀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편의 베드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베드로의 각 언어별 발음을 살펴봤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피에르라고 발음했고, 이탈리아 피에트로, 스페인 페드로, 영어 피터로 발음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피터가 들어간 발음 중에는 페트롤리움해서 돌석자 기름유자에서 돌에서 나온 기름, 석유해서 페트롤리움 이렇게도 쓴다는 거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어로는 베드로를 뭐라고 발음할까요? 일단 퀴즈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요거 발음 어떻게 할까요? 하나, 둘, 셋. 만약에 이 발음을 세인트 피터스버그라고 읽으셨으면 영어 좀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합니다. 원어민은 상트페테르부르크 뭐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러시아어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러시아의 두 번째 수도라고나 할까요? 꽤 멋진 곳입니다. 마치 유럽과 같은 느낌이 들고 있죠. 하지만 이곳이 한때 사람도 안 살던 그런 늪지대였다는 걸 아시나요? 역사 얘기를 오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위치부터 확인하도록 할게요. 우선 대한민국 여기 있습니다. 일본 여기 있고요. 여기 중국 있죠. 이 위쪽이 다 러시아잖아요. 여기가 다. 그중에 이 당시에는 러시아는 모스크바 여기 일대만이 러시아였습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도 루스 짜르국이라고 했었습니다. 왜 짜르국이냐? 앞서 일찍이 서로마도 수백 년 전에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동로마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터키에 이스탄불이 있는데 있었던 게 이제 이쪽이 동로마였는데, 동로마도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왕이 우리가 이 기독교의 정통성을 받아들이겠다. 우리가 제3의 로마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짜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짜르가 뭐냐면 로마에서는 대왕을 갖다가 시저라고 불렀죠. 이게 이제 독일에 오면 카이저가 되는 거고, 카이저가 러시아어로는 짜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로마를 이어받는다 해서 짜르국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루스라고 여기 써 있는 거는 이제 러시아의 원족이 루스족입니다. 그래서 루스족의 나라에서 러시아가 되는 러시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까지 이제 루스 짜르국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루스 짜르국에 새로운 왕이 될 사람 표트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표트르 왕이 이제 왕자 시절에 이쪽 유럽을 좀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문물을 쭉 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유럽과 같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의 이 당시 막 대항해 시대로 막 여러 가지 문물이 이미 앞서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표트르 대제는 무조건 서구와 이쪽 유럽식으로 다 바꾸게 됩니다, 나라를. 그러면서 특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대항해 시대에 우리도 뭔가를 하려면 바다가 필요해. 근데 이쪽은 바다가 없잖아요. 이쪽은 아무리 가도 저 끝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야지 이제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서쪽으로는 다 막혀 있었어요. 유럽 나라들이 있어서. 여기 아래는 이제 오스만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요 아래쪽은 여전히 오스만이 다 차지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은 요 위쪽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이 당시 여기 그 바닷가를 접하고 있는 요 도시도 아니었어요. 그냥 늪지였어요. 여기를 이제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해서 바다로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요 위에 사는 사람들을 쳐부수게 되고 뭔가 땅을 빼앗게 됩니다. 표트르가. 그래서 나라가 짜르국에서 다른 나라를 빼앗았으니까 제국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러시아 제국이라고 하죠. 러시아 제국의 왕이니까 큰 왕해서 대제라고 표트르가 된 겁니다. 참고로 이 표트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베드로라는 발음을 러시아식으로 한 겁니다. 네, 표트르 대제는 정말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러시아에 가면 이런 동상들이나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업적이 되게 많은데요.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점령한 후에 도시화한 것도 큰 업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키릴 문자, 그 당시 이제 문자가 제대로 없었는데 키릴 문자를 만들어서 문자를 보급한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특히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만들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늪지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그냥 돌로 메운 겁니다. 여기 메우느라고 엄청난 노예들이 죽었다고 해요. 여기 배 한 대로 이쪽 올 때마다 30kg짜리 돌 10개에서 30개? 그 정도를 가져와서 무조건 여기다 메꿔야 됐고요. 이 노예들도 막 여기 갈 때마다 한 15kg짜리 뭐 이런 돌들을 3개씩은 갖고 와서 여기다 쌓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땅덩어리가 되게 한 거죠. 그리고는 자기 이름이 표트르잖아요. 피터.
그래서 피터라는 이름을 그대로 박아서 여기 페테르, 이것도 이제 피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페테르의 요새, 피터의 요새. 상트는 세인트의 약자입니다. 성인 피터의 요새,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도 피터 대제를 말할 때마다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피터 대제처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겁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다른 이름으로 페트로그라드라고도 하고요. 레닌그라드라고도 합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한 1917년에 2월 혁명이라고 해서 레닌을 위시해서 일어난 혁명이 있어요.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일어납니다. 레닌은 당시에 막스의 자본론을 열심히 탐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죠. 레닌은 칼 막스의 영향으로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외치면서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들어서게 되고 2월 혁명, 그다음에 11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제정 러시아, 러시아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레닌이 공산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가 레닌그라드, 그라드는 이제 슬라브어로 도시를 말합니다. 레닌의 도시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는 마치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여하튼 페테르가 피터를 의미한다, 베드로를 의미한다. 그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러시아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분 누구인지 아시나요? 백조의 호수 작곡가인 차이콥스키입니다. 유명하죠, 워낙. 음악 아시잖아요. 따라리라리라리라리라라리라리라 하는 거 있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호두깎이 인형, 비창, 교향곡, 사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딴딴딴 따라단 따라단 딴딴 따라단 뭐 이거 엄청나게 유명한 곡들을 만드신 그분도 차이콥스키인데 원래 앞에 이름은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입니다. 이름이 바로 표트르. 이것도 피터의 변형인 겁니다. 그래서 차이콥스키의 이름도 피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말풀이 요약하겠습니다. 성 피터스버그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피터의 요새라는 이름으로 해서 러시아에서는 이 도시가 있다. 이 도시를 만든 분은 표트르 대제다. 표트르도 베드로의 다른 발음이다, 러시아식으로. 그리고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레닌이 러시아 제정을 없애고 소비에트 유니온이라는 공산주의 나라를 만든 것으로 인해서 레닌그라드라고도 부른다. 차이콥스키의 이름도 표트르였다, 페드로였다. 그리고 푸틴은 표트르 대제를 따라하느라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러시아에서도 베드로의 이름은 인기가 꽤 많네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